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발굴해 지원하는 희망풍차 프로젝트 나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2021년 희망풍차는 멈추지 않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기치 못한 질병과 가난, 실직과 사고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나눔으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 나눔이 희망입니다. 광주 외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에 오늘 나눔의 주인공이 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차디찬 집안. 형 홍간 씨와 동생 홍삼 씨는 이 작고 추운 방에 우두커니 앉아 하루 24시간을 보냅니다. 허리가 아프고 나도 허리가 아프고 형은 심장 안 좋지 콩팥 뭐다 안 좋으니까 한 소화병이야 소화병. 야 복수야 할인. 형제는 희귀 질환의 일종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유전 질환으로 알려진 근이영양증은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호르몬 이상과 대사 장애가 나타나는데요. 결국엔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집안에서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그 많이 기다리고 많이 기다려. 홍사방. 밥은 안 먹었어요. 식사 했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네. 식사해야지. 네. 고요한 정막을 깨고 들어서는 두 사람. 오자마자 형제의 끼니부터 서둘러 챙기는데요. 차영진 목사는 형제와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소변 좀 버리고 와라 하려. 아들 예성군 역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이 집을 드나들며 형제를 삼촌처럼 따르며 돌봐왔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끼니를 챙겨 먹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아빠와 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들러서 두 사람의 식사를 챙기는데요. 군대에 갔던 예성군이 제대 후 가장 먼저 찾은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아픈 형제를 돌보는 일은 거창한 봉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아시는 지가 한 25년 됐습니다. 같이 뭐 어렵지만 뭐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각자 활동을 잘하지만 이분들 좀 행동적이 많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곁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형제를 위해 주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가방에다 그걸 뭐 이렇게 한자 있어요. 그냥 샤방이 다 갖고 다 꼬리 다 꾼 거. 주변에서 예. 농사 꾸고. 또 농협에서도 이번에 또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음식도 해놓고 또 저희들도 하고 서로 누가 한 사람이 특정하지 않고 십시일반 이런 좋은 홍길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먹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먹고 그렇습니다. 건강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예성군.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가는 형제의 모습이 더 안쓰럽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오고 있어요. 저도 평소에는 뭐 일이나 학업이 있으니까 자주는 못 오지만 그래도 여유가 생길 때마다 혼자서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혼자서는 약조차 먹을 수 없을 만큼 굳어버린 몸.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살기 위해 수십 알의 약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합니다. 약이 하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구분이 안 갑니다. 구분이. 강산이 2번 넘게 변했을 시간. 그 긴 세월을 함께 해온 네 사람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돌봐줄 이 하나 없는 형제에게 영진 씨와 예성군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면 갈수록 저렇게 몸이 쇠약해지니까 마음도 아프고 또 저런 연약한 분들을
이렇게 놔두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늘 뭐 동정하는 것보다는 같이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 부르고 또 부르면 또 즉각 오고 그렇게 해서 뭐 어려움이 없이 현재까지 돕고 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주해진 방안. 청소기에 보자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방구석 미용실이 오픈한 건데요. 미용실에 갈 수 없는 상황에 고심 끝에 나온 방법이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발이 척척 맞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이발 후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오늘 영업 끝입니다. 개울. 일단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왜냐하면 좀 번거로웠는데 뭐 어떻게 다른 뭐 헤어스타일을 할 수는 없는 뭐 머리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뭐랄까 지혜랄까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난 보기에는 좀 그러더라도 제일 간단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형제를 괴롭히는 근이영양증은 근육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혼자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희귀 질환입니다. 유일한 가족인 두 사람이 같은 병을 앓고 있어 서로를 돌봐줄 수도 없는 처지. 영진 씨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틸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마시라고. 이분들은 그렇게 일반 발톱기기를 못 잘라. 왜냐면 하도 이렇게 걷질 못하고 그러니까 기형으로 이렇게 두껍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나름 또 기계도 구입하고 노하우가 생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올 초 형제를 돌봐온 노모마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영진 씨뿐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켜보는데 저 동생 같은 분은 한 10여 년 전에는 그 영접도 하고 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말라가고 약해지고 4월 10일 날 저분들 어머니가 세상 떠나셔가지고 장례 치르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 더 급속히 안 좋아지고 또 그래서 한번 큰 사람은 병원에 가서 한 20일간 이렇게 정신이 코마 상태 의식을 잃어가지고 거의 세상 떠날 것 같은 정도로 이렇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서 한 20일간 또 의사님들 도움으로 또 잘 치료받고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죠. 광주시 동구 지산동. 이곳에서 홀로 살고 있는 이동표 씨 역시 형제와 같은 근육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없다 보니 활동 지원자가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그냥 기업만 다니니까 그냥 활동 보호자 선생님 오시면 그 선생님이 그냥 뭐 반찬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탁기라든가 이런 거 다 빨래 같은 거 다 해주시고 좀 챙겨주시고 그런 형편이에요. 2006년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면서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동표 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리가 맨 처음에 불편해서 좀 병원에 갔었는데 큰 병원으로 좀 가라고 해서 갔더니 팔, 다리 근이양증 이런 병이 있다고 그 선천성 병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2006년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 몸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사는 게 좀 퍽퍽합니다. 지금. 처음엔 그저 움직임이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족보행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누워 지내야 할지 모릅니다. 고동은 아예 안 되고 무릎 꿇고 기어다닐 정도, 화장실도 그냥 기어서 가고 그럴 정도예요. 좀 이게 상태가 점점 나빠지지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이상 안 나빠지기를 빌고 있을 뿐입니다. 동표 씨의 어머님도 같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땐 누구보다 건강했던 동표 씨.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 많은 동표 씨의 삶을 덮쳤습니다. 좀 결혼이 조금 안 좋게 헤어지고 지금 혼자 생활한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지금 또 빚을 또 많이 안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그냥 어떻게 그냥 혼자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쉬지 않고 일했지만 막대한 빚까지 지고 건강마저 잃게 됐습니다. 돌봐줄 가족 하나 없이 홀로 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동표 씨.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환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막막하고 외로운 시간이 동표 씨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몸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조금 잘 돌보면 좀 늦어졌을 건데 내가 너무 무리하게 또 사회생활도 무리하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 보호자 없이는 일단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동표 씨가 앓고 있는 근이영양증은 8,000명 중 1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유전 질환인데요. 근육 약화로 인한 다양한 질환이 동반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동표 씨 역시 후유증으로 치아가 거의 빠지고 잇몸만 남아있어 유동식 식사만 겨우 가능한 상태.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지면서 우울증이 찾아왔고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먹고 그러면은 좀 몸 안에서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 하루는 잠을 못 자요. 버벅여갖고. 그러다 보니까 뜬 눈으로 지낼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신과 약 먹고 그냥 수면에 취하는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동표 씨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동표님, 저 들어갈게요. 뭐 아침에 드셨어요? 아침에 육회도 하나 먹고 커피 먹고 빵 먹고 요즘 뭐 좀 드시고 싶은 거나 좀 뭐 그런 음식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네, 그냥 그냥 돌봄 선생님이 또 해다 주시니까. 오늘 이제 2019년 이렇게 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된 사례였고요. 각 기관마다 어떤 그 각자들의 역할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어떤 정기적인 방문, 정서 지원, 뭐 이렇게 또 뭐 좋아하시는 물건이나 뭐 후원 물품 같은 거 전달하러 정기적으로 좀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정기 방문을 통해 동표 씨의 상태를 체크하고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영 씨가 동표 씨의 집을 방문한 건 특별한 외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게 몸을 일으켜 세우는 동표 씨. 신체의 거의 모든 근육이 상실돼 타인의 도움 없이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외출도 한 달 만에 집을 나서는 거라고 하는데요. 미안함과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밖에 나갈 수 이렇게 좀 도와드려야 돼서 좀 공간이 좀 좋긴 하지만은 안전하게 앞뒤에서 이렇게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는 편입니다. 같은 시각 홍관 씨와 홍삼 씨도 외출 준비로 분주합니다.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분들도 어떤 시스템 혜택도 받아야 되고 더 연약하지 않도록 또 우리 또 힘 있는 사람들, 또 건강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죠.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는 두 사람이 외출 한번 하려면 모두가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증상이 더 나빠지는 걸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집안을 탈출해 바깥 공기를 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데요.
하지만 영진 씨도 나이가 들면서 형제를 업고 이동하는 게 점점 버거워집니다. 저 발이 아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형제와 동표 씨가 힘겹게 외출을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그다음에 태호사님은 네. 고지혈증이랑 여러 가지 병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치료받고 계셨어요? 아니 살이 아프니까 그러면 병원 가서 네. 체험해갖고 관절이 네. 안 좋아가세요. 관절이 안 좋은 것 같다고요. 관절이- 자, 그다음에 저랑 압수해볼까요? 아니, 이렇게 꽉 쥐어볼까요? 세게 쫙 세죠. 펴보세요. 잘 안 되죠. 이게 지금 이런 근육병인데 현재까지 치료받던 거 계속 받으시면 되고 최홍상님은 지금 이제 치료받은 게 조금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이형양증은 아직 치료법이 없어 힘은 양쪽 증상 악화를 사실은 막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생기지 않게끔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잖아요. 계속 방치할 경우 근육이 점점 위축되다 결국 폐렴, 심장마비, 호흡곤란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것들이 백내장 다 따라오는 병이거든요. 혼자 이렇게 못 다니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네. 보자 상담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각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어렵게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고 또 뇌경색 발생하고 심장병 발생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더 힘들게 지내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동안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세 사람.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병은 기본적으로 유전병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여러 가지 이제 내분비내과적인 병들, 그 다음에 백내장이라든지 심장병, 부정맥 이런 거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이제 근육병, 또 근육병으로 인한 근력 저하들 이런 것들을 그냥 빨리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근력 저하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이제 내과적인 질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잘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지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말씀드렸고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할 생각입니다. 그날 오후 병원 진료를 마친 세 사람이 함께 지역 장애인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자, 앉아요. 아버님 무릎이 불편하시니까 좀 그 핫팩 좀 대고 계셔요. 예, 따뜻하게. 예. 예, 아버님 다리 한번 구부려 볼까요? 다리 한번, 아니 양쪽 같이 구부려 보세요. 그렇지, 그러게 하나, 또, 아홉. 그래, 다리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 좀 이제 근력 강화 좀 위주로 하면은 다리에 좀 힘이 생기셔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 신체에 어떤 큰 도움이 되겠죠. 근육도 뭐 활동하고 그러면 기분도 일단 좋아질 것 같고 집안에 있다 보면 괜히 우울하고 좀 착잡하지만은 그래도 밖에 나가는 거 준비하고 나갔다가 사람 만나고 이런 물리치료 받고 그래도 들어가면 그래도 하루 기분이 좋고 그러죠. 여기 괜찮으세요? 이 정도 할까요? 오랜만에 나선 외출인 만큼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지만 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기로 한 건데요.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반대로 우리가 반대. 일단 아버님 같은 경우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근육이 이제 많이 저하가 일어나셔서 이제 앞으로 꾸준히 이제 운동 재활이나 이제 근력 강화를 할 수 있게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좀 다리에 근력 강화라든지 좀 이렇게 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근육 질환의 경우 근육의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사실 치료 안 받으신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자세가 좀 불균형이 좀 있고 좀 안정성도 많이 떨어지십니다. 어깨뼈나 이제 몸통이나 이제 골반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지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여기서 치료 받으실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재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풍차를 통해서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관계기관과 적십자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세 사람을 돕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응원 덕분에 동표 씨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는데요.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도 하고 있고. 그동안 형제들을 홀로 돌봐온 영진 씨도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습니다. 좋으신 어떤 기관들도 있고 또 도운 손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도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경험을 해보네요. 근데 저희들만 도왔을 때 좀 외로웠었거든 사실은. 근데 이런 손길들이 있다는 데 너무 좀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우울감도 많이 들었고 또 자살감도 많이 들었지만 여기 동구복지관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난 후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또 선생님이 또 오시겠지. 또 오시니까. 그리고 비록 장애는 있지만 삶을 놓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풍차 나눔에서는 홍관 씨와 홍삼 씨 형제 그리고 동표 씨가 앞으로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거 개선과 의료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나눔이 한 사람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눔으로 희망을 전해주세요. 실제로 이제 지역 사회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적십자사하고 지역에 있는 이런 유관 단체들하고 어려운 위기 과정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그런 그 풍요로움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다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 예기치 못한 질병과 싸우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이웃이 내밀어준 손이 세상을 이어주는 동화줄이 됐는데요. 홍관 씨와 홍삼 씨 형제 그리고 동표 씨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나눔에 동참해 주세요. 지난 7월 방송에서 만난 다이기와 재거리를 기억하시나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형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우애 좋은 형제였죠. 어떤 아들이 다이기? 아빠 아들이야? 재거리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저희 형이요. 왜요? 그 형이 하나뿐이 형인데 그 형을 안 좋아하면은 어쩔 수 없겠죠. 형이 아파서 많이 못 놀아주잖아. 그래도 괜찮아? 네, 그건 다 이해할 수 있죠. 형이 아파서 못 논다 이거는. 형이야 근데 재밌게 노는 편도 있고 그러니까 심한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장애가 있는 첫째를 홀로 돌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아빠와 일찍 철이 든 재거리의 모습은 많은 감동을 줬는데요. 첫째 다이기 문제죠. 다이기가 이제 정상에
애들처럼 그냥 씩씩하게만 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다이기가 항상 걱정스럽죠. 평생 저렇게 누군가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없으면 이제 누군가 돌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또 제 거리의 몫이 될까봐 이제 그게 좀 가장 안타깝죠.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이 재거리 가정에 사랑과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희망풍차 후원자분이 재거리를 위한 깜짝 선물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또 이 컴퓨터는 또 이렇게 본인을 밝히지 않고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셨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원이 아마 살아가는 이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살아가는데 큰 아마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힘내십시오. 예. 낡은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재거리의 모습이 마음에 쓰였던 아빠. 하지만 어리광 한번 부리지 않던 재거리였는데요. 최신 컴퓨터를 보면 재거리가 정말 좋아하겠죠. 아마 잊지 못할 성탄절 선물이 될 겁니다. 앞으로 재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형과 더 사이좋게 지내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거리가 또 새 컴퓨터가 생겨서 이제 생활하는데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올 한 해 희망풍차 나눔에서는 많은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8월에 방송된 이기명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인데요. 낡은 주택에서 이혼 후 우울증이 심해진 딸과 몸이 아픈 아들까지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지만 늙은 아버지는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는데요. 지금 집에 천장이 무너져갖고 그것이 좀 걱정이 되고요. 지금 세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딸도 일을 지금 못 나가니까 그것이 좀 힘드네요. 이 낡고 오래된 집 한 채가 전부인 가족. 이마저도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버거운 살림에 집수리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새벽 일찍 공공근로를 나가는 아들 정용 씨의 급여만으로는 세 식구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살림을 챙길 구성원이 없다 보니 변변한 가구 하나 없이 집안은 늘 어수선했는데요. 언제 무너질지 모를 만큼 노후화된 주택이지만 세 식구의 하나뿐인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집수리가 시급했습니다. 방송 넉 달 만에 이기명 어르신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시급했던 집수리가 하나씩 척척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적십자 봉사원들이 집단장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들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기를 전하려고 이 집에 왔습니다. 근데 다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너무 좋아서.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심란했는데 지금 발라놓은 게 너무 깨끗하고 보기 좋네요. 페인트 칠로 화사해진 집이 어르신 마음에도 쏙 드시겠죠. 아이고 좋네요. 이렇게 해드리니까 좋죠. 아유, 자, 편안하게 잘 드시고 건강하게 사셔야 돼. 한편 집안에서는 대청소가 한창입니다. 묵은 살림살이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봉사원들. 세 식구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꼭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데요. 그 따뜻한 마음이 모여 오늘 이 특별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져 있고 새벽부터 일 나간다고 치우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 안쓰럽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이라도 더 지켜봐주고 찾아와서 치워주고 좀 도움을 손길을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원들의 야무진 손길로 몰라보게 깨끗해진 집안. 그리고 세 식구의 안전을 위협했던 부서진 지붕도 튼튼하게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앞전의 그런 상태가 저쪽 보면 저쪽 집처럼 완전 스레트였습니다. 그래서 스레트가 다 균열이 가고 그다음에 지붕이 좀 꺼져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잘못하면 지붕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는 또 이렇게 섞어 이러기 때문에 속에 보강제를 전부 다 쇠로 해가지고 각 파이프와 시험강을 조립해가지고 보강을 철로 하고 나서 지붕 강판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전혀 뭐 사실은 전혀 지장을 없게끔 비가 오나 눈이 와도 태풍이 온다 해도 뭐 깠더니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재로 해가지고 마감을 시공을 했습니다. 또 하나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한 건 정명 씨의 치아 상태였습니다. 치아가 거의 없어 마음대로 먹을 수조차 없었는데요. 방송 이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치료 다 해줄 거예요. 잘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더 문제인데요. 관리를 잘해야 할 텐데. 지역의 한 치과에서 정명 씨의 치과 치료를 후원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이제 정명 씨도 환하게 웃을 수 있겠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또 저희들이 또 많은 비용보다는 이 환자분들이 이 구강 회복을 통해서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나눔이 모여 위기에 놓인 세 식구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기적이죠. 함께라서 할 수 있었습니다. 나눌수록 희망도 커집니다. 더 많은 나눔이 필요한 이유겠죠. 이제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세 식구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가져온 기적은 또 있습니다. 1년 전 화재로 집이 모두 불타버린 후 오갈 데가 없어진 홍종래 할머니는 딸과 함께 마을 교회 관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맨몸으로 길에 나앉을 뻔한 두 사람은 임시 거처를 내어준 이웃들의 배려 덕분에 지난 1년을 이렇게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 딸하고 이렇게 살면서 모든 것이 불편해서 못하지만 어쩌겠어. 우리 현복이 생각을 하면 나 죽고 없으면 너무너무 불쌍해서 정말 생각을 하면 기가 칵 막히겠어.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 현복 씨를 애지중지 키워온 할머니. 하지만 제대로 된 살림살이가 없는 이곳에서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며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전 재산이 불에 타버린 지금 전소된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짓는 일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홍종래 할머니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노모와 아픈 딸,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절실했습니다. 방송 이후 할머니와 현복 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적십자 봉사원들과 함께 홍종래 할머니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어요. 우리 어르신은 자주 뵙네. 좋아. 예. 들어가실게. 들어가세요. 바로 이곳이 모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아이고 집 깨끗하니 좋네요. 예. 아, 너무 좋아요 깨끗하니. 새 집이. 새 집이라. 저희 적십자에서 매달 후원하는 물품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장철이라 백김치 좀 담고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현복 씨랑이. 예, 잘 먹을라. 예. 오면 시장에 나를 생각하고 일하고 해주실까. 네, 엄마 고추장에 밥 맛나게 비벼 드세요.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된 후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덕분에 지난 8월
이렇게 안락하고 쾌적한 새로운 보금자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후 할머니의 건강도 몰라보게 좋아졌다는데요. 좋아요. 이제 다 잊어볼게. 볼 때 살도 오르고 매번 말라버렸어. 불리는 질러.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마음고생이 심했던 할머니. 이제는 현복 씨도 홍종래 할머니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만을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진짜 이렇게 지서놓고 나니까 현복 씨나 또 이렇게 홍종래 어르신께서 본인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 엄마랑 딸이랑 이제 다 잊어버리고 마음 편히 건강하게만 이제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탄생한 모녀의 새 보금자리. 앞으로 이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강진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또 다른 위기 가정이 있습니다. 불에 타 새까맣게 그을린 집안.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처참한 모습에서 화재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화재로 무너져 내린 집안을 둘러볼 때면 무상 씨의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것이 연기로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옷장 안의 옷가지 몇 개가 전부. 무상 씨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인데요. 쓰다가 이렇게 불이 난 거예요? 보일러 있는 데서 발화가 돼가지고는 한넬TV라 순식간에 한 30분 만에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30분 만에요? 네.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달 29일. 여느 때와 같이 평범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관들이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집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화마는 무상 씨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쓸만하게 좀 남았나요? 없어요. 다 뭐 연기 세가지고 입도 못하고. 옷걸이는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업무 살림이니까 이놈 어떻게 돈 조금이라도 들이게 써봐야죠. 고향인 이곳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무상 씨에게 이 집은 전 재산이자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는 어머니 경순 씨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이며 살림살이까지 전부를 잃어버린 어머니는 지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겠어요 지금. 없지. 하사하죠 진짜. 여기 있는 안에는. 그 커피잔 뭐 잼바물을 싹 타져 깜빡했어. 야 차리자고 정신이 없게 내가 미쳐갖고 잠도 못 자고 잠도 안 오라 막 놀리고 호락호락 삼켜져갖고요. 화재 이후 거주할 곳이 없던 두 사람은 현재 지인이 빌려준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냉장고며 세간살이가 모두 불에 타버린 지금 제대로 된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다 냉장고에 있을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네요. 뭐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불 담가 버려가지고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의 상황이 그저 막막하기만 하는 무상 씨입니다.
무너지고 그을려 폐허처럼 변해버린 집. 앞으로 노모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한 배시경 소방관이 무상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좀 해줘서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소방서에서는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발화 지점인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불은 불과 30여 분 만에 집안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특히 컨테이너형 조립식 주택인 탓에 짧은 시간에 피해가 컸다는데요. 이 집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이 집 구조가 이제 컨테이너 3개를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샌드위치 판넬을 이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 판넬 내부에 스티로폼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반자 위쪽으로 보온을 위해서 스티로폼을 깔아놨습니다.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눈앞에서 집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의 기억은 아직도 두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도 화재 진화를 위해 애써준 소방관들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감사한 말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교차하는 경순 씨입니다. 참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뭔가 신세져서 너무나 참 아쉬워요. 그래도 안 다치신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앞으로도 또 사실 날이 더 많으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은 많이 안 꼬여져서 감사하다고 사는데 내가 이런 꼴을 보게 돼서 참 너무나도 아쉬웁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에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재 이후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경순 씨.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올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주위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티곤 있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갈 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임시 컨테이너에서 지낼 수는 없는 일인데요. 언제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날 오긴 할까요? 지금 아는 지인이 소개를 해가지고 좀 싸게 빌려준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달에 40만 원이라고요? 네. 이게 밑에 판넬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제 보온재가 다 돼 있죠. 바닥에. 근데 수급비 받으시고 하면은 그 돈 거의 나가겠네요. 이거 파넬 사용비로. 옆에 지인들이 도와주고 사비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제가 달도. 아들 무상 씨는 동네에서 효자로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번 화재도 이웃들의 신고 덕분에 불길을 빨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버님이 굉장히 효자시라고 하던데. 네, 여기 내가 항상 그래요. 없는 가정에 부모님 모시고 계신데 이거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동네 어른들한테도 그랬었는데 그날 연기가 나더라고. 그래서 회관에 가서 바로 핸드폰을 하니까 핸드폰 약이 떨려갖고 동네 아줌마한테 빨리 좀 전화 좀 하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니까는 소방서에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여든을 앞둔 노모는 자신보다 아들 걱정이 앞섭니다. 무상 씨는 10여 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요. 뇌병변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수급비와 장애 수당으로 어머니와 무상 씨 두 식구가 근근히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머리가 어리버리하고 말도 제대로 머리에서 전달한 게 말을 푸석푸석하고 실수를 하고 그래. 그래 안 했는데 참 마음이 착하고 좋은 애인데. 화재 이후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온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앞이 막막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죠. 이웃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두 사람. 하지만 언제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랑 밥통이랑은 안 탔나 봐요? 샀어요. 새로. 밥통 샀지 안 된 게 타자고. 그리고 이것도 냉장고 이런 것도 누가 줬어 지금. 이것도 누가 준 거여서 안 된 것 같아 그런데 안 된 것 같은데 우선 판장은 놀라면 성하지. 이것도 누가 줬고 이거다고 이제 코텐에서 온 거예요. 안 탄 것이 아니라. 화재 사건 이후 건강이 더욱 나빠진 무상 씨.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무상 씨에겐 지금 한 줄기 희망이 간절합니다. 그날 오후 무상 씨가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병변 장애로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화재로 집까지 잃어버린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온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지 앉으세요. 그래도 아버님이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잘해주시고. 최근 들어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아 건강이 더욱 악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약도 꾸준히 잘 먹어줘야 되고 그래야 뇌경색이 또 재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당뇨도 조절해야 되고 하니까 또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또 혈압 혈당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 입맛이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기도 싫고. 근데 이제 아버님 밥이 보약이다 생각하고 잘 드셔야 혈당도 안 떨어지고 좋지. 그럼 이제 저한테 다니신 지 이제 10년이 넘고 그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고생도 하시고 하셨지만 이제 좋아지셔갖고 이렇게 잘 지내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뭐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이제 결국은 이제 본인 몸 상태 좋게 해주는 것이 이제 또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일이죠. 무상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읍사무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가장 시급한 건 노모와 무상 씨가 편히 지낼 수 있는 주거 공간. 긴급 회의를 통해 주택 신축을 위한 재원 마련 논의가 한창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사례 관리비를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화재 대상 가구가 지금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회의를 해서 한 번에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컨테이너 생활하는데 까지 저희가 그 올림대료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과 민간인 1:1 매칭을 해서 사랑이 집짓기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 대상 가구한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십자사 봉사원들도 화재로 집을 잃은 무상 씨를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긴급 구호단체인 적십자사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구호와 복구 활동을 펼치는데요. 그 최일선에 적십자 봉사원들이 있습니다. 적십자에서는 저희가 긴급 구호단체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시 또 수해가 났을 시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긴급 구호 물품을 한아름 안고 무상 시내를 찾은 적십자 봉사원들. 고맙습니다. 저리 안으로 들어갈까요? 뭐 이렇게 많대요. 어머니 화재가 나면 저희들이 긴급한 생필품 구호 물자를 전달하러 왔어요. 안에 보시면 어머니가 당장 화재가 나서 사실 물품이 없잖아. 그래서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있는 생필품 이렇게 보면 추리닝 따뜻하게 입으라고 겨울 추리닝하고 어머니들이 쓸 수 있는 비누, 속옷, 수건
기본적으로 지금 무슨 써야 할 거.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힘내셔. 누군가 내밀어준 작은 손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고 살아갈 희망이 됩니다. 아, 너무 마음 아프죠. 항상 이런 데 오면은 힘들고. 근데 겨울이라 너무 마음 아프네요. 겨울이라 또 어르신이 계시고 또 일하고 힘든데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또 이렇게 불까지 나버리니까 또 말이 안 나와요. 그래도 나름 이완이 된다면 화재 현장에서 저분들이 무사히 아무 탈 없이 계신다는 것이 일단 이안을 받고요. 또 저희 단체들이나 또 지역 그 기부자들이 빨리 협조해서 저희 이 집에 집을 새로 짓는다면, 그리고 겨울을 따뜻하게만 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발빠른 대응하겠습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노모와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는 무상 씨. 두 사람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정성을 보내주세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